음악 인트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어떤 행동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님의 말투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섬뜩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자라온 환경,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배우고 흡수하며 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가르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 나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어두운 유산들, 그리고 그 유산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용기 있는 사연을 통해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였던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새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그를 미워하도록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고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엄마가 되자 이번에는 제 큰딸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며 제 아이와 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까지 나서서 어머니께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야 저는 평화와 고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과 농간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해로운 행동도 제 가정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겪은 고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사연 속 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너도 미워해야 해. 이것은 건강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심지어 손주까지 자신의 감정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모습. 이는 내면이 깊이 병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남편이 설득해야 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세상이 중요할 뿐입니다. 사연자분께서 결국 어머니를 집에 들이지 않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만이 자신과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 용기 있는 결단의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자기 고백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마다 온 가족 앞에서 망신을 주며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고 안타깝게도 저 역시 그 전략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거죠. 이제는 압니다. 그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당사자와 직접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그 잘못된 방식을 지원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때로는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 상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자분은 깨달은 것입니다. 수치심을 주는 방식은 결코 건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방식을 지원해야 했다는 이분의 마지막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지원해야 할 과거의 방식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들로 가득한 저희 집안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돌려졌죠. 살아남기 위해 저는 저도 모르게 비뚤어진 생존 기술들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제 33살의 남자가 된 저는 제 부모님보다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몸에 밴 나쁜 습관들과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들을 버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맞을 짓을 했다는 어머니의 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는 틀렸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고통의 대물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던져줍니다. 희생양으로 자란 아이는 세상의 모든 잘못이 자기 탓이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끔찍한 고리를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이의 모습에서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결코 그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틀렸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한 인간이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찾아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봅니다. 이 세 가지 사연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인 인물들이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뇌 과정과 같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생각, 감정, 가치관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왜곡된 생각과 선전선동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감정을 느끼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딸이 새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첫 번째 사연의 어머니는 내가 그와 잘 지내니 엄마도 기쁘구나. 사실 엄마는 그 사람과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신의 감정만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기에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인간 성격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 너도 상처받아야 해. 내가 엉망진창인 패턴에 빠졌으니 너도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거야. 이것이 그들의 무의식적인 생존 방식이며 이 비극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억울한 분노, 깊은 수치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왜 그렇게 수치스러웠을까? 그렇다면 건강한 분노란 무엇일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감정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배움을 현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특정 인물과 너무 잦은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유독 쉽게 휘말리는 걸까? 아마도 그 원인은 과거에 있을지 모릅니다.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가정 환경, 혹은 늘 공격적이었던 이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패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보자. 언성을 높이는 대신 잠시 대화를 멈추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자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유독한 사람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학대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건 학대였어.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자신에게는 온유해지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할머니의 방식을 지원해야 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원해야 할 과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 자신의 새로운 메시지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좌절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단력으로 바꾸십시오. 그 결단력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건강한 부모로, 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통의 고리를 당신의 세대에서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어둠을 끝낼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쁜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 경험을 딛고 나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부디 그 길이 당신의 길이 되기를,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의 치유와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